네,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테슬라와 중국의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 중에서는 사실 독보적으로 7.4%가량 올라주면서 가격이 떨어진 다른 전기차 회사들인 엑스팽, 루시드, 비아디, 니오, 카누들과는 다르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는 재미난 이유인데요. 사실 테슬라가 1월 6일부터 오늘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1월 6일부터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6%에서 13.5% 사이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펜과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앞다퉈서 지금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테슬라는 이 할인으로 인해서 이미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큰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하루당 판매량이 가격 인하 이후에 73%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이 단기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부작용이 없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3가지와 희생해야 될 것, 부작용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사실상 3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매출의 상승입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101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하면 마진과 수요는 결국 반비례합니다. 마진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마진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유혹된 고객층이 유입이 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어느샌가 너무나 큰 고속 성장을 해왔고 언제부턴가는 정확히는 11월에서 12월 언제부터는 생산량이 구매량을 따라잡았습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차를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마진율을 줄여서 매출을 늘리며 재고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특히 이게 중국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국민들이 엄청난 양의 세이빙을 자신들의 계좌에 이 코로나라는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이 진행 중인 동안 쌓아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82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코로나 제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연봉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이번 해 동안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양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 어떤 선진국도 20%를 넘는 나라가 보통 없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국민들의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여 있고 보복 소비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사이에서 정말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재고도 줄일 수 있으면서 마진도 크게 줄이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매출을 크게 늘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가격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0,000불 가까이의 정확히는 12,000불 가까이의 가격 할인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이 12,000불의 가격을 할인으로 20,000불 가까이의 가격 하락을 효과를 누리게 되는 모델 Y 5시트 모델이 나오게 된 건데요. 원래는 이 모델 Y 5시트 모델이 사실상 7,500불의 전기차 크레딧을 전역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고급 차종이 추가적인 전기차 크레딧을 할인을 통해 얻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보다 낮은 가격에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로 갈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 가격 하락을 통해 전기차 섹터의 파일을 훨씬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테슬라에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따라갈 수 없는 가격 하락에 대한 자동차 자체의 가격 하락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 경쟁이라는 치킨 게임에서 좀 더 커다란 좀 더 높은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력한 자율주행이라는 구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판매 시스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 판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건 이 시스템 자체는 자동차 가격이 싸든 비싸든 마진율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마진율이 굉장히 뛰어난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테슬라라는 회사들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가격을 내리게 되면 바로 자신들의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 마지막으로 보험 서비스로 인한 꾸준한 수익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늘어나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자동차의 마진의 하락을 막아준다는 거죠. 자동차 가격 하락에 다른 회사들은 없는 내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전쟁 혹은 경쟁을 할 때 보다 커다란 고지를 점령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역시 부작용이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 하든 테슬라가 제시한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라는 섹터에 던진 도전장 같은 거거든요. 미래의 전기차 섹터의 성장성을 좀 땡겨와서 지금 당장 단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는 첫 번째는 결국 이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라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세일을 하는구나. 내가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미래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혹은 가격 결정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생산량이 엄청 낮아서 더 이상은 만들자마자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처럼 세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학습한 구매자들은 예전같이 마냥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라는 섹터 자체가 결국 먹을 수 있는 마진의 파이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전기차 구매자들이 혹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현금에는 한계가 있고 그 구매자들의 수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회사들이 가격 하락을 통해 마진율을 줄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치킨 게임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건 전기차라는 섹터의 양적 성장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이 섹터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진 결국 이 전기차 회사들이 나눠 가지게 될 이익에 관한 성장에서는 미래로 갈수록 지금 당장 얻는 수익에 비해서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세 번째 부작용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의 어닝은 하향 조정되게 될 겁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되긴 했지만 특히 EPS와 earning per share와 혹은 주가당 순이익당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과 average selling price 한마디로 자동차들의 평균 판매 가격들은 훨씬 더 하락시키게 되면서 보다 높은 P ratio 혹은 주가 수익률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결국 몇몇 지표에서는 이 주가를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 경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주가는 결국 장점과 부작용을 비교를 해봤지만 이것에 관해서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이니라는 애널리스트가 좋은 부분을 더 부각해주면서 올라주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진 포텐셜과 장점들과 단점들 앞으로 나오게 될 제가 설명해드린 좋은 부분들과 부작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서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 섹터에 던진 도전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더 나은 평가와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 꼭 채팅창과 코멘트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